예, 지난 2016년 일인데요. 부산의 한 신혼부부가 아파트에서 실종이 된 사건인데 이게 2년 10개월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먼저 짤막하게 그 예. 사건 개요부터 말씀해 주시죠. 3년쯤 전이죠. 네. 2016년 5월 27일입니다. 밤 11시 30분에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로 그 부인인 최성희 씨, 이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최성희 씨가 예. 귀가했고, 어쨌든 이제 지금 공개 수사니까. 귀가했고 예. 그 다음 날 새벽이죠. 28일 오전 3시 45분에 남편이 또 귀가를 했습니다. 예. 같은 아파트로.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두 부부가 지금 이 아파트에 CCTV가 23대인가 있습니다. 22대요. 22대가 있는데 거의 모든 동선의 아파트가 다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밖으로 나온 흔적이 지금까지 전혀 발견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추측하는 건 비상계단에는 이 CCTV가 없어요. 예. 그래서 비상계단으로 갔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두 분이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예. 그다음 뭐 아파트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안에는 분명히 없으니까 나왔겠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흔적을 찾아보기 이때까지 힘든. 아버지 쪽에서 네. 참 남편의 가족 쪽에서 이 공개 수사를 끌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수사로 어제 전환이 됐는데 한번 그 전단지를 한번 보시죠. 경찰이 이제 공개 수사를 했고 지금 보시는 게 왼편이 이제 남편 전민근 씨인데 일단 신상차기부터 말씀드리면 키가 183에 몸무게 82, 안경을 끼고 있고 안경 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모습이고. 부인 최성희 씨는 키가 160에 50kg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목격하신 분들은 이제 뭐 112로 신고를 하시든지 부산 남부경찰서 담당 팀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 실종 부부 가족들 지금 잠깐 여 변호사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가족들 의견이 나뉘면서 이 공개 결정이 상당히 지금 오래 걸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는 사실 일찍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부모님들은 아들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 돌아올 것을 오히려 믿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긴 하시겠죠.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모습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가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경찰의 수사가 최종적으로도 거의 난항에 부딪혔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얼굴을 알려서 공개 수사를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공개 결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예. 공개 수사를 하면은 뭐 이전보다는 훨씬 이제 그 얼굴이 이제 이미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찾기는 쉬울 건 같은데 최성희 씨 실종 당시에 지인들이 근데 계속해서 통화를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최성희 씨하고 통화를 하려고. 근데 남편이 대신 연락을 받았고 이후에 최성희 씨한테서 문자가 한 통으로 왔다고 하는데 지인들은 이 점을 좀 수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성희 혹시 괜찮냐 물어보니까 성희가 사고 쳐서 병원 오신 건 아시죠? 남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문자 받았다 그랬더니 성희가 옛날처럼 그래서 지금 병원 와 있는데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이 문자를 보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이 아이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 항상 오타가 많았거든요. 약에 취해 있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를 보낼 정도가 되면 항상 오타가 있거나 두서가 맞지 않거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오타 하나 없고 띄어쓰기도 그렇고 다자도 그렇고 다 끝에 점까지 너무 완벽한 문자인 거예요. 예. 저 문자 안에는 이제 사고를 쳐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고 쳐서는 이제 다른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낸 문자 이전에도 한번 이런 상황에 한번 있었는데 너무 완벽한 문자를 보냈다 예전하고 다르게. 그 이전에 그런 이야기죠. 저 지인이 이 최성희 씨 아내 최성희 씨에게 계속 휴대폰을 했지만은 최성희 씨가 안 받고 남편 전 씨가 받았다. 이게 좀 이상했고 그다음 5월 28일 바로 다음 날이죠. 그 부부가 귀가한 다음 날 문자가 최성희 씨한테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지금 지인 말대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항상 평소에 약이 취해 있었는지 오자 탈자 이렇게 보냈는데 이 문자 너무 완벽하게 맞춤법 그다음 뭐 띄어쓰기가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인 말로는 이게 문자가 결국 최성희 씨가 보낸 게 아니고 남편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보낸 게 아니냐, 아니냐. 지금 이야기를 의심을 하기 하는 때문에 거죠. 예, 그렇게 예. 의심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범죄의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겁니다. 이전에 이제 약에 취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너무 상황이 달랐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더 수사가 진척이 안 된 것이 2년 10개월 동안 이게 2017년 3월에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용의자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용의자가 따로 용의자 그 외에 있는 겁니까? 노르웨이에 거주했던 그러니까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용의자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 뭔가 수상한 행적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노르웨이에 머물고 있다가 이 사건이라고 해도 실종되기 보름 전에 들어왔다가 이 실종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노르웨이로 다시 가는데 예. 이 전 여자친구가 끊임없이 남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원한을 품는 어떤 그 문자 같은 것도 보내고 메일 같은 것도 보냈기 때문에 예. 원한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용의자를 빼놓고 나서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수사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종적을 감추기도 하고 또 예. 노르웨이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적색 수배를 의뢰했는데 그래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승인 안 했다면서요? 노르웨이.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당국에서는 일단 경찰은 그런 걸 봐서 이 사람이라도 이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노르웨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거 외에, 그러니까 약간 좋지 않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 수상한 행적이 있다라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이 납치하고 감금을 했다. 경찰에서는 납치 감금으로 이렇게 혐의를 특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그 거죠. 정도 이유 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내줄 수 그렇죠. 없다.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해서 한국으로 보내줄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자, 워낙 좀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다 보니까 이 부부에 관한 의혹들도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는데 또 다른 의혹들이 또 있다면서요? 지금 여권 이게 출국 그러니까 이 지금 갔으면 어디 사라졌으면은 예. 밀항한 게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흔적도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예. 지금까지 지금 2년 가량 아무런 흔적도 없고 네.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에서 어떻게 나온 흔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그 공개 수배로 전화했지만은 공개 네. 수사로 예. 빨리 아는 분들께서는 얼굴이라도 최근이라도 얼마 전에 아는 분들은 조금 신고를 해주면은 예. 이 범죄 수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같이 지켜보는 수밖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예.